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상승 탄력 이어받아서 우리 증시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따져봐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이 고용, 물가 지표 개선은 그만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통화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또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니까요. 자, 복잡한 시장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통해서 시장의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매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지만 그래도 늘 부족하죠. 자, 시장 이야기 좀 더 깊게 나눠보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름인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직접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게 반도체 장비 이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는데 오늘 5월 수출입 지표 이 결과도 괜찮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정수 위원님, 이제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다, 시작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아직 좀 부족합니다. 이 정도의 강세로는 되질 않아요. 강하게 움직일 거면 뭐 최소한 IT 부품주도 7%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지금 봐서는 1~2% 정도의 반등은 그냥 억지로 올라가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되지는 않는데, 자,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계속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말에 이제 각 언론사에서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서 수혜주 찾기 게임이 아마 다음 주에서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뭐 IT주들의 흐름을 뭐 최근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기사를 보면은 이제 IT주들의 뭐 배신이다. 뭐 그럼 실적이 나쁘냐? 나쁘지 않다라고 모든 방송사, 모든 언론사들 미리 얘기를 했고요. 어제도 실적 발표에 대해서 1분기 이제 그동안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운수 업종이라든지 전기가스라든지 통신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쭉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실적들이 다 좋았습니다. 2018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대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완전히 위축이 된 상태에서 갑자기 확 좋아지는 바람에 그 어떤 사상 최대의 실적 그 추이가 굉장히 좋게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코스피라든지 나머지 상장사들도 실적들이 좋았다라는 기사가 어제 줄 도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거의 60% 넘게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죠. 일부러 누르는 겁니다. 일부러 누르는 거예요. 일부러 누르는 거지만 결국은 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 생각이 있으면 오늘 대부분 5%, 7%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안 가요. 이거는 간 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흐름으로는 이거는 IT의 강세가 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움직여서는. 움직일 거면 대부분의 IT 부품들이 7% 이상 움직이고 20% 급등해도 나와주고 이러면서 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물량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세력들이 땡길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주말을 지나고 나서 또다시
뭐 수혜주 찾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남북경협주가 되든 배터리가 되든 아니면 백신이 되든 아니면 반도체가 되든 뭔가 얘기가 나와주겠죠. 그러면서 관련된 수혜주 찾기 게임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봐서는 다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기관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이 물려있는 IT 부품주들 위주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 일단은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 그리고 오늘 소비주들하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경기 민감주 쪽에서 철강주들이라든지 지금 은행주들이라든지 소폭 좀 눌리죠. 눌림목입니다. 죽는 거 아니고요. 여전히 강하고 좋은 쪽은 저쪽이 맞아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예를 들어서 1억 기준으로 비중을 60% 70% 실어야 될 쪽은 IT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에서는 여전히 소비주 쪽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쪽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낙폭과되고 많이 못 움직였고 결국은 실적도 괜찮은데 못 갔던 IT 부품주들 공략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나눠서 여전히 경기 민감주와 소비주가 강하고 좋은데 그 이유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하고 소비주 쪽에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 얘네들이 그거 샀어요. 한 달 동안 내내 그것만 샀기 때문에 그쪽이 당연히 좋은 거고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텔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카지노 관련주들, 뭐 그다음에 뭐 어제 뭐 영화도 잘 움직였었는데 영화 뭐 그 등등 이쪽 소비주들 눌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눌림목 수준밖에 안 되고 눌리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눌리는 대신에 지금 저쪽에 있는 이제 그 IT 부품주들이 좀 움직임들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뭐 증권주의 흐름들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제가 이번 주 휴일도 있었다. 휴일 전후로 해가지고 3,200 안착 시도가 나올 거다. 박스권장이다. 급락 없을 거다.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서 그 얘기 해드렸죠. 급락은커녕 급락이 왜 나옵니까? 한번 여러분들 실적이 두려우시면 어제 그 실적에 대해서 뭐 각 언론사들이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순이익 증가 어쩌고저쩌고 그거 보면 밑에 댓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시장은 안 가지?라고 많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데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이 왜 못 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벌써 증권사들과 많은 메이저들은 이미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라든지 얘네들은 코스피 지수를 3,500에서 3,700까지는 본다. 올 연말까지.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지금 좋게 나와주고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실적들이 뭐 안 좋았다가 이제 회복은 되지만 안 좋았다 회복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안 좋았다가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서 2018년도에 가장 좋았던 2018년도에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코로나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죠. 그때 좋았어. 2017년도에 상승장 찾아왔단 말이에요. 2017년도, 2018년도에.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때 당시 기억나실라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2018년도 오면서 이때 당시 이게 우리나라 뭐 상승장 얘기가 나올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 이제 실적 발표 나올 때에서 사상 그때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땡기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실적들이 좋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못 갈 이유는 없는데 그래서 3,200 안착은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오늘 될 건지 다음 주에 될 건지 그건 뭐 봐야 되지만 많이 빠져있는 IT 유품주들 지금 자리에선 버리는 건 아니다. 제일 약합니다. 제일 천덕꾸러기고 제일 약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속에 3등주예요. 1등주가 아닙니다. 3등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유품주를 버리지 말고 가져가라는 얘기는 IT 유품주가 죽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합쳐갖고 510조 투자했다 그러죠.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넘는 금액으로 지금 막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거 안 되면요. 하이닉스 망합니다. 삼성전자도 망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망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마찬가지. 바이든 대통령이든 시진핑 주석이든 지금 반도체 굴기 사업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 들은 안 죽는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3,200 안착은 뭐 다음 주가 되든 뭐 이번 주가 되든 오늘이 되든 하기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요게 이제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음 주에서는 1000 안착 시도를 하기 위해서 박스권입니다. 그래봤자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이제 1000 안착 시도하러 갈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와주고 나서 주말에서는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한다 그랬죠. 각 언론사에서. 그리고 이제 세력들도
무슨 기사들을 더 많이 보내라고 뭐 지시를 하겠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쪽 애들이 수혜주 찾기 게임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은 뻔하죠. 뭐 기가 외국인 연기금 샀던 종목들 중에서 움직일 거고요. 뭐 여전히 소비주들 뭐 다시 움직일 거고 경기 민감주 다시 움직일 거고 뭐 IT 부품주 다시 움직일 거고 관련된 백신 관련주들도 수혜주 몇몇 개들은 또 급등이 또 나올 거고 뭐 그러면 아마 시장들은 또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제 미국 시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13,500을 안착을 언제 하나 제가 째려봤었는데 드디어 어제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도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나쁘지 않고요. 미국 옵션 만기 어제 잘 지나갔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들어줘야 돼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는 다시 들어줄 수 있는 힘이 남았고 다음 주에 이제 들어주게 되면 뭐 폭락세는 나오질 않고 오히려 거꾸로 위로 급등하는 흐름들만 보여준다라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들과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IT 부품주들이 빠진 이유가 나스닥 기술주들이 급락해서 그런 건데 어제 반등을 줬으니까 오늘은 그런 나스닥 기술주의 반등에 따른 IT 부품주들 낙폭과대들 거기서 기관 외국인 연기금 샀던 것들 있죠. 그런 쪽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제서 그래서 후성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다른 IT 부품주들을 공략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제 마음속에 3등주라고 했지만 그래도 볼만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표적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시장 상황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뭔가 어느 하나에다가 좀 몰아서 투자하시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뭐 어느 때나 그렇긴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 잘 가고 있는 소비주,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먼저 보시고 IT 부품주는 조금 나눠 담는 식으로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말이 알차질 수 있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주말 온라인 강연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열리는데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하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될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주 전성 그중에서도 파라다이스와 농심 붉게 빛나고 있습니다. 각각 4.6%, 3.3% 수익률 기록했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 주 종목 어제 편입됐던 후성 편입되자마자 바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운 수익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10%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종목. 네, 원익홀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과 함께 한 주간 리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지난번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자마자 뭐 빠르게 급등을 한번 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좀 내려왔는데 당연히 원래 자리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됐겠죠. 그래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추천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 연기금들이 최근에 샀다라는 거.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어제도 제가 공개 방송과 이 시간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사 내용이 보면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얘기가 나올 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이쪽 얘기들이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기가 외국인들 그다음에 연기금이 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못 갔던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라 다시 한번 갖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수요일 날은 휴장이었지만 월, 화, 목요일, 어제일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AS 리뷰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급등률 중에 종목 한 3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추천해드렸었던 종목 강원랜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원래는 이 강원랜드 이제 추천한 가격대에서 움직였었어요. 한 1.9% 정도 상승을 했다가 지금 눌려서 밀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시가 내지는 장중 고가가 26,100원. 딱 매수 가격에서 있죠. 그래서 매수 가격에 지금 걸쳐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좀 더 내려와서 조금 손실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급을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세요. 쭉 샀죠. 이렇게 연기금도 쭉 사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뭐 이쪽 종목들이 눌림목 수준밖에 되지를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이쪽으로 빠지기보다는 다시 우상향으로 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신, 그렇죠? 백신들이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갖고 이제 백신에 대해서 뭐 좋은 결과물들을 가져온다라 한다라 그러면은 이제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로드맵대로만 가도 우리나라 7월 달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올 백신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11월까지 그 백신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이쪽도 그 전까지는 지금 수준보다는 27,500원에서 뭐 3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남아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가져가셔도 그렇게 나쁠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초록뱀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자, 초록뱀 미디어.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일양 삼흑 패턴인데 한번 가져야 되는데 오늘 뭐 이슈가 딱히 되지도 않고 뭐 YG 엔터, 뭐 이런 애들도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얘도 그냥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일양 삼흑 패턴이라 그러는데 이게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거래가 실리면 급등을 한번 해주겠지만 거래가 실리지 않더라도 뭐 적당히 한 번 정도는 올라와 주면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유 가능하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요일 날은 휴정이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후성. 자, 지금 반도체 얘기들이 이제 이번 주에서 계속 나오겠죠. 후성은 2차 전지 섹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 얘기들이 나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SK 뭐 공장에 대해서 지금 뭐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도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차트는 상당히 만만하고 상당히 좋아 보여요. 딱 봐도 뭐 여기서 뭐 급락할 것보다는 오히려 튀면 튀었지.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얘가 거래가 실리면서 못 트는 이유들은 지금 IT 부품주들이 펄떡펄떡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조금 움직이는 애들이 몇 개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약해요. 지금 아까에 비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것은 제주 반도체, 제도 반도체 아까보단 조금 이제 움직여주는데 이거 갖고 한 20% 정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에서 뭐는 20% 가고 뭐는 15% 가고 뭐는 상한가 가고 뭐는 7% 가고 7%, 그 정도 분위기를 뛰어나와야지만 그래야 IT 부품들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뭐 대부분이 1.5%, 뭐 1.3% 이 정도 수준이라 1에서 2%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오늘 오후장에서 그렇게 나올지. 근데 다음 주에서는 수혜주 찾기 게임 얘기가들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주말에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이제 수혜주 찾기 게임이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후성도 그렇고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뭐 자꾸 움직이는데 APS 홀딩스 그렇죠? 작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어제까지 85% 수익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90% 넘게 수익이 날 텐데 어쨌든 뭐 얘만 가는 것보다는 다른 반도체 IT 부품 뭐 OLED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적당히 움직이는 수준이에요. 근데 실리콘웍스는 모양이 좋네요. 얘가 넘어가줘야 됩니다. 얘가 넘어가서 폭등이 나와줘야 돼요. 실리콘웍스 폭등 나와줘야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폭등을 해줘야 되고 선봉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선봉장의 역할이 뭡니까?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앞에서 뚫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뒤따르는 애들이 우다다닥 하고 쫓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고점을 뚫어주고 요만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뚫어주고 무식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냥 상한가를 연달아 날아가든 아니면 20%씩 계속 올라가든 무식하게 그냥 뚫어주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는 실리콘웍스가 무식하게 뚫고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나머지 IT 부품주들도 계속 주목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3등주에서 2등주로 이제 승격할 수 있을 거니까 잘 보세요.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뭐 주성엔지링도 최근에 13,000원대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얘기했던 종목인데 잘 올라가고 있죠. 뚫어야 돼요. 그리고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거든요.
이렇게 계속 사는데 얘 못 뚫으면은 얘네들 손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뚫으려고 가는 거지. 그래서 아마 위에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먼저 이렇게 강하게 바닥도 아니에요.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왔는데 이거 5,000원대 추천하고 7,000원대 추천하고 이거 전에 4번인가 5번 추천했던 종목이죠. 5,000원대도 추천하고 3,000원대 추천할 때는 가격이 안 들어왔고 5,000원대 한번 들어오고 7,000원대, 8,000원대는 자주 들어왔던 종목이고 최근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추천 안 하려다가 최근 13,000원대에서 원래 이렇게 고점이 떠 있는 상태 추천 잘 안 하는데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뚫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얘가 뚫어주면 나머지 IT 부품주들이 따라갈 수 있다. 이 얘기. 그래서 후성도 그런 식의 움직여지게 되면 후성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반도체 특수가스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전해질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주성엔지에는 여기서 30% 급등 나오면 상한가가 아닙니다. 15%, 20% 이런 식으로 가지고 실리콘왕수도 급등 나오면 결국은 이것저것 나머지들도 갈 거예요. 뭐 KH바텍도 갈 거고 뭐 그다음에 카메라 관련주도 갈 거고 뭐 PCB도 갈 거고 뭐 이것저것 다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얘 순번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갖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10,000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지금 돼버렸고 10,000원 이하는 10원씩 움직이지만 10,000원서부터는 50원씩 움직이죠. 그래서 10,000원이 강력한 지지가 되면서 IT 부품주들이 죽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둘 움직이면 결국 얘 순번이 올게 될 거고 그러면 뭐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오든 반도체 특수가스 얘기가 나오거든. 반도체는 이미 실적들이 지금 공장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투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미국에도 공장 지어달라, 평택에도 공장 지어달라.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당연히 많을 텐데 실적은 점점 좀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컨센서스를 봐도 실적은 올해서부터가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서부터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거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은 별로였어요. 그렇죠? 별로였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투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근데 이 컨센서스는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 3분기, 4분기 점점 좋아질 거라는 거를 이미 반영을 이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된다? 올해 4분기 정도의 실적 발표를 다 통틀어서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을 이루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200%를 달성을 합니다. 영업이익 1,200%. 1,200% 상승을 해요.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게 뭐예요? 세아베스틸이 그래 세아베스틸 작년에서는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 전환하고 영업이익이 좋아져서 그래서 세아베스틸 바닥에서 220% 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가 흑자로 돌아서는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턴어라운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바닥에 있는데 턴어라운드 하는 거. 후성이 올해에서는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서는 잘 가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열심히 이걸 꾹꾹 누르고 있는 거 본데 결국은 올 연말과 내년에서 보면은 결국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 후성 같은 기업들은 우량한 기업으로 이미 벌써 정평이 나 있는 기업이라서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후성,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섹터에서 과거서부터 가끔씩 대장으로 등극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잘 움직여주니까 부실한 종목들 많은데 후성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은 굉장히 우량한 종목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급등했었던 종목들 두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두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계속 가요. 증권주하고 그다음에 건설주하고 철강주가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기계주 쪽에 이제 지주사로 있는 뭐 기계만 하는 건 아니지만 두산이 이렇게 잘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지는 거에 바로미터로 써도 된다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또 올라갔죠. 어제까지도 뭐 많이 올라갔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수익률이 52.9 아마 더 될 거예요. 아침보다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어제까지가 이제 수익률이 30몇 %였는데 뭐 금방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고점에서 조금만 움직여줘도 바닥에서 계속 그러니까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52%가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52%가 52.9%인데 좀 더 올라왔으니까 대략 한 60%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를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장 무너지기 전에서는 이거 기가 외국인들이 팔아야 빠지는 거지 안 팔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갖고 있는 분들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이거 추천한 날은 4월 19일이니까 아직 한 달 됐네요. 딱 한 달 만에 큰 수익을 한번 여러분들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드렸던 종목인데 10월 23일 날
10월 27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 먼저 KTB 투자증권. KTB 투자증권. 자, 이 KTB 투자증권 작년 10월 달이니까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사실 이 중간에 뭐를 드렸었냐면 하나투자증권을 드렸었어요. 근데 하나투자증권 어떻게 움직였냐면 작년 10월 여기서 드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에 지금 순위 1번으로 가고 있는데 10월 27일 날 1820. 얘는 349% 수익 내줬습니다. 많이 갔죠? 근데 그 앞뒤로 증권주를 계속 추천을 했었어요. 워낙 바닥에 있어가지고 현대제철처럼 그냥 묻어둔 거예요. 묻어놨는데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 자, 여러분들이 제 특징을 아시죠? 저는 떠있는 종목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좋아도.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투자증권 나중에 10,000원, 20,000원도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추천하느냐?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떠있는 거 안 해요. 왜? 떠있는 거 떨어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저는 받는 스타일이지 떠있는 거 안 합니다. 떠있는 걸 왜 지금 떠있을 때예요? 떠있기 전에 바닥에서 미리 사놓으면 얼마나 좋은데. 자,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10월 23일 날 2,680원. 10월 23일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요 바닥에 있을 때 추천을 하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났어요, 지금? 많이 갔죠? 수익률이 200%가 안 되네요. 139%. 139%도 뭐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그렇죠? 139%나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쭉 올라갔죠. 여기서 139%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차트를 봐서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아마 그때 당시 무서웠고 다 던졌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아직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하나도 안 팔고 갖고 있다면 당연히 절반을 팔았을 되는 건데 안 판 거는 그냥 냅둔 거죠, 뭐. 그렇죠? 어쨌든 절반 이하로 가지고 있다면 얘는 전고점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들 죽은 것도 아니고 계속 위쪽 방향으로 강하게 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건설주, 증권주들은 죽는 종목이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뭐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뭐 어느 증권사가 얘기하는 코스피를 뭐 3,500을 보든 3,700을 보든 뭐 4,700을 보든 거기에서 휘날리를 칠 수 있는 바닥 종목들이 건설주, 증권주들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만약에 수익이 139%를 갖고 있다면 그냥 쭉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나중에 200%도 200% 수익 나는 거 금방이에요. 원래 100% 정도 수익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 수익이 더블로 나기 때문에 그냥 갖고 나면은 뭐 10%만 움직이면 금방 160% 돼요. 10%만 움직여도. 10%, 15% 움직이면은 금방 뭐 160%, 170%가 되고 200%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300% 되는 것도 금방 빨리. 아까 보세요. 두산도 어제 30%인데 오늘 8% 정도 조금 움직여 버리니까 바로 50% 넘어가 버리죠. 이렇듯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바닥에 사서 50% 이상만 넘어가도 수익률이 빨리빨리 변해버려요.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면 더블로 움직인다 그러죠. 10% 움직이면 20% 움직인다고. 왜냐면 원금 대비 2배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자산이 2배가 늘어났으니까 원래 있었던 원금 대비 2배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제 10월 27일 날에 추천해 드렸었던 NH투자증권인데요. 사실 10월 달이면은 뭐 그렇게 10월 말이니까 되게 옛날 얘기도 아니냐,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증권주들 바닥에 있을 때 작년 여기.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주워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취해서 여러분들한테 GKL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애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 소비주들 바닥에서 줍는 애들이 이런 느낌으로 줍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작년에 10월 27일 날 주워 담았으니까 여기네, 여기. 요거보다는 조금 뒤에. 앞전에서는 이제 하나투자증권하고 TB투자증권을 주워 담느라 얘는 좀 늦게 주워 담았는데 그래도 이게 눌릴 때 잡으니까 얘도 수익률이 지금 40%가 넘었죠? 43.5%.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나왔는데 이거 더 갈 거예요, 이거. 쭉쭉 가져가면 완전 바닥이죠? 나중에 3만 원 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수익률이? 수익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 3만 원 가면 가능성 있고 230% 정도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바닥주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잘 잡은 종목들은 수익을 어느 정도 났으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 났으면 절반을 파는 거예요. 절반을 팔면은 나머지는 가져가서 100%, 200%까지 그냥 냅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져가다 보면 원금을 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억 기준으로 50% 정도 수익 나면 절반 팔면은 7,500만 원이잖아요. 7,500만 원에서 100%, 200% 올라갈 때 냅둬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팔면은 이미 벌써 1억 기준으로 억 단위를 벌고 뺐는데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뺐는데 원금이 남아버려요. 한번 여러분 집에서 한번 주말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0% 정도 수익 났을 때 절반을 팔고 나머지 100%, 200% 올라갔을 때 또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냅뒀을 때에서 무슨 수익이 나오는지 그러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의 표역 종목까지 이제 오늘 표역 종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자 원익홀딩스. 자 IT 부품주들이 뭐 이번 주 주말에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안 그래도 뭐 종목들이 몇 가지들은 이제 슬슬 움직이기는 해요. 아직 강하게 이제 치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아나패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4% 정도 반등 주고 있고 원익 QNC도 2점 몇 프로 아까보다는 살금살금 종목들이 살금살금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긴 합니다. 빠지려는 것보다는 살금살금 움직여주는데 이제 누가 눈치 게임에서 급등을 시키면서 나머지도 쪼르륵 따라가느냐 이게 오늘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다음 주에서 갈 거냐 이 게임인 것 같은데 움직이기 전에 사줘야 돼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자 원익홀딩스 아까 좀 전에 제가 원익 QNC 보여드렸죠. 얘네들의 차트들은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어제도 똑같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얘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또 올라가려 그래요. 원익 QNC, 원익 큐브도 마찬가지. 같은 원익 그룹주죠. 얘도 많이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려 그래요. 근데 원익홀딩스는 차트를 길게 보면 어떻다? 바닥에 있다, 그렇죠? 바닥에 있어요. 아직 바닥입니다. 다른 애들 지금 뭐 주성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얘네들 올라간 거 수준 보면 주성엔지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인데 실리콘웍스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는 거 보면 이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이 섹터를 묶자.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수혜주로 원익 IPS랑 원익홀딩스를 뽑는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제 2개, 3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언론사를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를 원익 홀딩스 뽑는다 그러는데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들은 지금 전고점 돌파하겠다고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고 얘는 올라간 게 별거 없고 그래서 봤더니 누가 사고 있어요? 안 움직이니까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죠. 자, 연기금들도 주식을 그렇게 안 산다는 이 연기금들도 한 달 누적으로 83,000주 샀고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도 최근에 좀 매수가 다시 들어오지만 기관에서 엊그저께 15만 주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21만 주. 그러니까 슬슬 얘네들도 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는 모양새를 가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빠지기보다는 그래서 이전에서도 이거 6,900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장중에 눌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7% 10% 급등한 종목들이 하나 더 생기면 지금 뭐 7,000원이라도 쫓아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움직일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지금. 그러면 오늘 장중에서 싸게만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900원은 안 내려올 것 같고 그렇죠? 솔직히 6,900원 안 내려올 것 같고 대충 한 6,950원 정도 6,950원 정도 내려오면은 거기서 사세요. 그래서 밀리게 되면 싸게들은 이제 주워 담아 놓으면 어차피 시스템 반도체 이슈들은 삼성전자에서 투자하고 하이닉스가 투자하고 뭐 미국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올 애들이니까 그래서 싸게만 사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원익홀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한 주간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원익홀딩스 만나봤는데요. 6,950원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또 시장의 위원님만의 정확한 분석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노란톡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도 가능한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M 코리아고요. EM 코리아. 네, 네. 6,420원. 6,420. 10%? 10%시고. 참 골치 아프게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려면 차라리 시원스럽게 쭉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질질질질 떨어지면 이게 이제 손절하기도 애매하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또 반등도 잘 안 나와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게
이게 이제 비슷하게 원형 천정형이라 그래갖고 원형 천정형처럼 비슷하게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형 천정형이 뭐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차라리 올라갈 거면 이렇게 슉 올라가든가 아니면 빠질 거면 쭉 빠지면은 급반등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이렇게 쭉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가게 되면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섹터이기는 한데 뭐 수급도 그렇고 지금 2차 전지들이 지금 그렇다고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거래량도 지금 이전보다는 지금 많이 말라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은 별론가요? 그러니까 요때 작년이잖아. 작년 9월 달에서 네. 수급이 확 바뀌었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던진 상황이라 그때 이후로 이제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원형 청정형으로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지금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요게 깨지고 나서 조정으로 들어간 건데 이거는 4,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반도체 얘기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뭔가 나오면 네. 잘 간다라고 치면 그러면은 어쨌든 얘도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예상하세요? 6,400원은 좀 어려워 보이고 한 5,500원만 반등을 줘도 네. 비중을 좀 줄이려는 좀 노력을 조금 하는 게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갑자기 막 상한가가 막 2개, 3개 가고 막 20%짜리가 막 7개, 8개가 나오고 이러면은 네. 그러면은 6,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얼마나 움직이며 백신이 얼마나 움직이고 뭐 남북 경협지가 얼마나 움직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관련주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5,500원 정도까지 반등만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얘기를 먼저는 일단 드리고 정말 네. 강하게 2차 전지 섹터들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면 500원 쪽 이상을 뚫겠죠. 그러면 그때서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세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추가 매수도 애매하고. 네. 저 혹시 이거 네. 손절하고 원익홀딩스로 들어가면은 손실 못 메꿀까요? 그러니까 얘보다 원익홀딩스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은 그동안 못 갔다라는 게 이제 얘도 뭐 못 가지는 않았는데 고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얘나 걔나 위치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원익홀딩스가 좀 더 좋은 거는 그래도 원익홀딩스가 최근에 기관하고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좀 샀죠. 네. 그리고 얘는 자회사람, 그러니까 얘는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자회사인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큐브 얘네들이 주가 흐름들이 다시 강해지려고 하니까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손실이 작으면 뭐 10% 안쪽이면은 그냥 자르고 하면 되거든요. 네. EM 코리아를. 근데 지금 6,400원이면은 이거 손실이 6,420원이니까 손실이 24%요. 꽤 클 거예요. 네. 23%. 여기서는 손절하고 옮기기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하고 들어가지 마시고 네.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면 원익홀딩스를 공략하는 건 괜찮은데 원익홀딩스는 5,500원 쪽에서 차라리 손절을 하고 그때 뭐 원익홀딩스가 아니더라도 뭐 그때에서 뭐 그때 뭐 후성이 될 수도 있고 다른 IT 부품이 될 수 있고 근데 네.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 소비주들이 조정받으면 그쪽이 훨씬 더 마음 편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물려 있는 게 IT에서도 많이 물려 있는 게 이제 통신, 2차 전지,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 많이 물려 있거든요. 네. 근데 소비주하고 뭐 증권주하고 이쪽 애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략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손이 네.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잘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로 오히려 공략을 하는 게 수익이 더 빨리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네. 추가 매수는 소비주 조정받으면 아니면은 뭐 원익홀딩스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낫기는 하지만 EM 코리아를 손절해서 들어갈 정도는 아니니까 요거는 일단은 보유하고 5,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KMW
KMW. KMW. 자, TV 소리 혹시 켜져 있으면은 TV 소리만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저랑 통화하시고 TV는 눈으로만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KMW.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저기 6만 원에 68,000원. 네, 20%예요. 비중은 20%. 네. 자, 제가 통신장비주들은 올해 1월 달에서 뭘 얘기했냐면 통신장비주 할 거면 KT, SK텔레콤, LGU 플러스 좋은데 LGU 플러스보다는 KT랑 SK텔레콤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1월 달에. 네. 왜 그러냐면 통신장비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바닥에서. 아, 그래서 저도 작년에 에이스테크라는 종목 추천해서 380%를 수익 내줬고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도 부담이 돼서 이제는 통신장비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걸 못 들으셨구나. 그렇죠? 네, 그때 열심히 그때 여기 우리 전문가님 방송 안 볼 때였어요. 그러니까 진작 열심히 봐야 되는데 봤어야 열심히 왜 안 되는데. 봐요? 그때 몰랐었어요. 몰라서? 우리 자, 예, 보세요. 자, 우리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네. 자, 네. KMW부터 해서 에이스테크뿐만 아니라 왜 통신장비주들을 제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냐면 주식이 맨날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네. 좋다라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요. 네. 좋다라고 얘기하지 산단 말이에요. 근데 네. 바닥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도 먹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를 올립니다. 근데 주가가 이 KMW가 여기서부터 움직인 걸 따지게 되면요. 몇 프로가 갔냐면 아마 1000% 넘게 갔을 거예요. 2000% 올라갔고 여기서부터는 2017년도 때 2000%고 그리고 2019년도 여기서부터는 몇 프로가 갔냐면은 740%. 와, 740%. 네. 1000만 원 넣었으면은 7천 원 갔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더 올리려면 더 큰 돈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세력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닥에서 네. 2000%, 그러니까 2017년도 대비는 2000% 올렸고 2019년도 대비는 700%를 올렸으니 이거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팔라고 하면 개인들이 안 사주니까 어떡합니까? 통신장비 실적들이 무지하게 좋다라는 얘기서부터 해서 뉴스를 도배를 해버립니다. 네. 저는 너무 많이 도배를 하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를 챘죠. 아, 이거 이제 조만간에 안 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통신장비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얘기했던 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신장비주를 볼 거면 뭐 아직도 좋다고 하니까 차라리 KT를 보거나 그렇죠? KT가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봐봐요. 완전 바닥이죠? 네. 그래서 KT를 보거나 SK텔레콤을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SK텔레콤. 그러니까 예상대로 딱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졌던 통신장비주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거고 소형주들은 지금 고점에서 지금 쟤네들이 팔아먹어서 지금 저렇게 되는 건데 근데 네. 이게 뭐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이제 반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요. 지금 하락연자로. 그러니까 계속 빠지고 이제 어제 조금 오늘 좀 그러니까 오른 것 같아요. 빠질 만큼 빠졌는데 정말로 더 많이 빠지면 이제 전저점 자리 여기 4만 원까지 빠져 4만 원. 아, 4만 원까지 빠지면 지금으로부터 15%가 더 빠지는데 정말 많이 빠지면이죠. 근데 지금 시장이 네. 지금 돌아서고 있거든요. 지금 3,200을 뭐 갈랑말랑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뭐 다음 주에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라가 주면 얘네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라는 게 나오는데 반등은 6만 원 쉽지는 않지만 6만 원 쪽으로 올라와 주면 그때서는 손절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6만 원까지만 올라가면 와도. 제가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게 네. 안 가다 그냥 밑으로 아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말씀하셨던- 걱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걸 공략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700% 올라간 거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산지도. 설제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손실이 갑자기 확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계속 빠져가지고 저도 그냥 그러니까 마이너스 18% 정도인데 일단은 네. 6만 원이 쉽지 않지만 5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간단하게 좀 올릴 수 있을 네. 흐름이니까 네. 대신에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인기가 없어요. 지금 네. 기사 중에 통신장비주 얘기 나오는 거 없죠. 네. 그나마 통신장비주 얘기 나오게 되면 KT 기사랑 SK텔레콤 기사랑 LGU 플러스 기사만 나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비인기 종목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든 이거를 지금 손절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많이 빠졌으니까 5만 5천 원 쪽으로 올라오면은 손절 네. 고민으로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되고 네. 네. 빨리 손절하게 되면 5만 5천 원에서 손절하고 차라리 소비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복구하는 데는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갑자기 얘가 네.
쭉 급등 나가고 6만 원 쪽으로 올라가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손절부터 네.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도 또 원익홀딩스 말씀해 주셔서 지금도 수익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싸게 얘기했죠, 그렇죠? 네네네. 수익이 확 났는데 못 파셨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도 다시 뭐 움직일 수 그거는 네. 한 2.8%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전문가님 말씀만 듣고 그거 앞으로는 투자를 하려고 저도. 그러니까 바닥주만 하면 네. 네. 고생을 해서 제가 청담러닝에 있었는데 그것도 잘 올라가다가 쭉 빠져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많았는데 그게 네. 다시 올라가서 54%인가의 수익을 내줬어요. 네. APS 홀딩스도 고생을 하다가 지금 뭐 90% 올라가 버렸고 종목들이 네. 꽤 있는데 그 이유들이 네. 다 바닥에 있는 것들만 건드려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700% 올라간 거 다음부터 건들지 마세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여기까지 예, 항상 도와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난티. 아난티. 여보세요?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500원에 20%입니다. 8,500원의 비중은 20%. 자, 아난티는 이제 남북경협지로 엮이는 쪽인데 호텔, 리조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해요. 얘도 결국 소비주 쪽인데 소비주가 지금 이제 사실 좋아지려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요? 네, 장기적으로 뭐 아, 어쨌든 뭐 지금 뭐 북한하고 지금 뭐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다시 대화를 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뭐 조만간에 남북경협주가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면 얘도 뭐 12,500원이나 15,000원 쪽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과거에도 뭐 그랬던 적이 있죠. 그때 남북 얘기가 나올 때에서 얘가 주가가 갑자기 미쳐갖고 쭉 하고 200%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네. 이 아난티를 샀는데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로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돼서 뭐 좋은 얘기가 꼭 나온다는 거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일단 움직일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전처럼 이렇게 급등하려면 뭐 정말 뭐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적당히 움직이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얘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 보게 되면 얘들이 호텔, 리조트, 골프장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얘들이 호텔 사업하고 리조트하고 이게 인터넷 아난티 쳐보면 나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그 레저 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거의 뭐 도산 직전, 망하기 직전, 안 망한 게 다행이죠, 그렇죠? 망할 뻔했어요 회사가 작년에. 얘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주들이 그렇죠? 예, 예.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 안 팔고 음. 좀 더 후반기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제가 볼 땐 소비주들은 후반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럼 괜찮은데 목표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10,000원 넘으면 다시 질문을 주세요. 왜냐하면 10,000원 넘어가면 주가가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더 좋아지든지 아니면 눌릴지.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 요까지 였고요. 자, 일단 뭐 주말에 강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고 뭐 노라톡에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뭐 강연회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가니까 뭐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공개 방송했던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일단은 제가 아까도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직 기대감이 있는데 이 해석이 주말에 되고 다음 주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또 다 갔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으시죠? 자, 아쉬운 분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주말 온라인 강연회 열리니까요. 요거 꼭 함께 하셔서 또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는 방법은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검색하시면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